쿠팡이 대한민국 유통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적자에 허덕이고 롯데마트는 매장을 줄이고 홈플러스는 매각설까지 나돌죠. 오프라인 마트의 시대는 끝났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상한 곳이 하나 있어요. 주말마다 주차장이 전쟁터고 계산대 줄이 끝이 안 보이고. 심지어 돈을 내고 회원 가입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드는 곳 코스트코입니다.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코스트코에 열광하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코스트코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건 1994년이에요. 당시에는 프라이스 클럽이라는 이름이었고 신세계가 합작 투자로 양평동에 1호점을 열었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코스트코와 프라이스 클럽이 합병하면서 지금의 이름이 된 거죠. 외환위기 때 신세계가 지분을 매각해서 지금은 완전히 미국 본사가 운영하고 있고요. 벌써 한국에서 30년을 버틴 겁니다. 지금 한국에 코스트코 매장이 19개 있는데 이게 그냥 19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코스트코 매장이 900개가 넘는데 매출 상위 10개 매장 중에 한국 매장이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양재점은 전 세계 1위를 찍은 적도 있고 세종점이 개장했을 때는 오픈 첫 주에 전 세계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트코 CEO가 한국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했는데 진짜 그럴만하죠. 인구 5천만 명짜리 나라에서 이 정도 매출이 나오니까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었어요. 2인 가구까지 합치면 전체 가구의 65% 이상이 소가죽입니다. 코스트코는 뭘 사든 대용량이에요. 휴지도 30롤짜리, 계란도 39짜리, 고기도 2kg 단위로 팔죠. 대가족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판매 방식인데 왜 소가족 천국인 한국에서 이렇게 잘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격입니다. 코스트코의 가격 정책은 단순해요. 마진율을 최대 14%로 제한합니다. 일반 마트가 25에서 30% 마진을 붙이는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취급하는 품목수 자체가 적기 때문이에요. 일반 대형마트가 5만 개 이상의 상품을 다루는데 코스트코는 4천 개 정도만 취급합니다. 품목이 적으니까 한 품목당 주문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납품업체한테 협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코스트코가 납품업체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주문 단위가 다른 데랑 비교가 안 됩니다. 대신 우리 물량을 최우선으로 맞춰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납품업체 입장에서도 코스트코 물량을 놓치면 손해니까 조건을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죠. 농산물이나 축산물도 계약 재배와 계약 납품을 통해서 품질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가격은 낮추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고기 가격은 진짜 말이 안 돼요. 수입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 100g당 가격이 일반 마트의 60에서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물론 2kg에서 3kg 단위로 사야 하는 게 문제긴 한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소분을 해요. 사서 집에 가져와서 300g씩 잘라서 냉동실에 넣어두는 거죠. 아니면 친구들끼리 단체로 가서 공동 구매를 하고 나눠 갖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커클랜드 시그니처입니다. 코스트코의 자체 브랜드인데 이게 진짜 대단해요. 보통 PB 상품이라고 하면 가격은 싸지만 품질이 좀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커클랜드는 다릅니다.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아요. 코스트코가 커클랜드 제품을 만들 때 유명 브랜드 제조사한테 위탁 생산을 맡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커클랜드 올리브 오일은 이탈리아의 유명 회사가 만들고 커클랜드 견과류는 세계적인 견과류 회사가 납품합니다. 근데 브랜드 이름을 안 붙이니까 광고비나 마케팅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 비용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미국 상품들입니다.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미국 식품이나 생활용품들이 코스트코에는 있어요.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이게 엄청난 메리트였고 지금은 쿠팡에서도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코스트코가 더 싸고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푸드코트도 빼놓을 수 없는데 핫도그 세트가 1,500원이고 음료 리필도 무제한이에요. 피자도 한 조각에 2,400원인데 크기가 일반 피자 2조각은 됩니다. 이게 20년 넘게 가격이 거의 안 올랐어요. 여기까지 보면 코스트코가 왜 잘 되는지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한국인들은 원래 창고형 매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깔끔하게 진열된 매장을 선호하지 박스째로 쌓아놓은 창고 같은 데서 쇼핑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코스트코 이전에 한국에 들어왔던 다른 창고형 매장들은 거의 다 망했습니다. 그럼 코스트코는 왜 살아남았냐?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보물찾기 전략입니다.
코스트코 매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씩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파는 상품들이 있어요. 와인 코너에서 시중가 10만 원짜리 와인이 3만 원에 나온다던가, 공산품 코너에서 유명 브랜드 제품이 반값에 풀린다던가 하는 식이죠. 근데 이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장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혹시 오늘 뭐 건질 게 있나 찾게 되는 겁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위에 살 생각 없던 것도 눈에 들어오고 카트에 담게 되죠. 입구 배치도 전략적이에요. 코스트코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계절 상품이나 전자제품 같은 고가의 상품들이에요. 그리고 식품 코너는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품을 사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식품 코너까지 가려면 매장 전체를 지나가야 해요. 가는 동안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고 돌아 나오면서 또 눈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카트가 가득 차는 거죠. 회원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코스트코 연회비가 지금 38,500원인데 이 돈을 냈다는 사실 자체가 소비자의 행동을 바꿉니다. 연회비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심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더 자주 가게 되고 갈 때마다 더 많이 사게 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 효과죠. 코스트코 입장에서도 회원제는 엄청난 이점이 있는데 한국의 코스트코 회원이 추정치로 400만 명 이상이에요. 400만 곱하기 38,500원이면 연간 1,500억 원 이상의 수입이 회원비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영업자 고객도 무시 못합니다. 코스트코 주차장 가보면 봉고차나 스타렉스가 엄청 많아요.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이 식자재를 사러 오는 거죠. 코스트코 품질이면 손님들한테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가격도 도매 시장보다 쌀 때가 많거든요. 특히 빵이나 디저트, 음료 같은 건 코스트코 제품 그대로 파는 가게들도 많습니다. 코스트코의 주요 고객층 중 하나가 자영업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이런 구조가 선순환을 만들어내요. 회원이 많으니까 구매력이 생기고, 구매력이 있으니까 납품업체한테 좋은 조건을 받아내고, 좋은 조건을 받으니까 가격이 싸지고, 가격이 싸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회원에 가입하고, 회원이 많아지니까 회원비 수입으로 고정비를 커버하고, 그러니까 마진을 더 낮출 수 있는 거죠. 이 사이클이 30년 동안 돌아온 겁니다. 그럼 코스트코를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는 없을까요? 국내에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비슷한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데 연회비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품 구성에서 코스트코만큼의 매력이 없어요. 미국 상품도 없고 커클랜드 같은 킬러 PB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가기엔 너무 멀고 연회비를 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차선책 느낌이 됐죠. 해외 경쟁자로는 독일의 알디가 있는데 알디도 취급 품목을 극단적으로 줄여서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써요. 근데 코스트코랑 다른 점은 대용량이 아니라 소용량, 중용량 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인에서 2인 가구한테 더 맞는 모델이죠. 다이소를 경쟁자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오프라인 유통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다이소도 엄청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다이소는 가격 상한선이 있어서 품질에 한계가 있습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으로 가격대를 정해놨으니 그 안에서 품질을 맞춰야 하거든요. 코스트코가 추구하는 싸면서도 좋은 품질이라는 가치와는 방향이 좀 다르죠. 결국 코스트코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한국에서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 파워, 전 세계적인 구매력, 커클랜드라는 킬러 브랜드, 이런 것들을 후발주자가 따라잡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온라인 커머스가 대세인 시대잖아요. 새로운 오프라인 마트를 처음부터 키워서 코스트코 수준까지 올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는 건 쿠팡인데 아직까지는 코스트코가 건재해요. 왜냐하면 코스트코 쇼핑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거든요. 주말에 가족이나 친구랑 같이 가서 매장 돌아다니고 시식 코너에서 이것저것 맛보고 푸드코트에서 핫도그 먹는 그 경험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넷플릭스가 아무리 발달해도 영화관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요. 정리하면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성공한 이유는 단순히 싸서가 아니에요. 적은 품목에 집중해서 압도적인 구매력을 확보하고 그걸 바탕으로 가격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회원제로 충성 고객을 만들고 회원비로 고정비를 커버해서 마진을 더 낮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커클랜드라는 대체 불가능한 PB 브랜드도 있죠. 오프라인 마트가 다 죽어간다고 하지만 코스트코는 예외예요. 오히려 온라인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